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만사 김동률입니다. 지난 1월 중순 발생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세상만사 오늘은 AI 전문가이신 충남대학교 수의학과 서상희 교수님 모셔서 피해 규모부터 대응책까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 1,000만 원 이상 살처분으로 다른 대안을 쓰지 않는 한요 상당히 염려가 되는 바였습니다. 서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1월 중순에 전북 고창에서 이제 원래 처음 발생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일반인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뭐 아직까지 한 500만 수의 닭 오리를 좀 살처분. 살처분이라는 건 죽여서 예, 매몰했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예방적 차원도 발생 농장 포함해서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보면 2010년도, 11년도 그 고병성 AI가 발생했을 때 그 한 5개월 정도 됐거든요. 네. 그 2013년 12월 말부터 2014년 5월 중순까지 한 5개월 이상 그때 살처분 수가 600만 수니까 지금은 상당히 많이 한 달여 에 걸쳐서 벌써 500만, 600만 육박하니까요. 상당히 피해가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훨씬 그 피해가 크군요. 예, 이 바이러스가 지금 H5N1이라고 해서요. 기존의 H5N1형인데요. 그래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국내에 창궐 하면서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뭐 가장 큰 거는 보면은 이 H5 지금 새로운 발생한 바이러스가 기존의 바이러스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이 오리나 닭에 좀 그 질병성이 좀 약하게 나오거든요. 네. 이제 다시 말하면은 이제 농민들이 신고하려면 질병이 이렇게 좀 빠르게 세게 오면은 빨리 신고하면 방역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농민들이 질병이 약하게 오면은 신고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럼 바이러스는 많이 그 농장에서 만들어지고 그러면 또 주위에 오염되면서요. 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계속 전파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수님 말씀은 이번 AI는 이렇게 좀 완만하고 급히 안 나타나기 예, 때문에 오히려 농민들이 예. 그 병이 왔다는 것 자체를 쉽게 모를 수가 있고 그렇기 예. 때문에 더 예. 전염 범위는 커졌다. 예, 그래서 뭐 그런 지금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최악으로 보는 게 2008년도는 그때는 4월에서 이제 5월에서 한 달 가는데 한 1,000만 수 살처분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의 추세면은 뭐 그 1,000만 수 이상 살처분으로 다른 대안을 쓰지 않는 한요. 그런 상태로 갈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로 보이고 상당히 염려가 되는 바이러스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예전엔 조류독감 그런 말도 했는데 조류독감 AI는 이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네. 좀 정리해 주시죠. 예, 기본적으로 뭐이 에비안 인플루엔자라서요. 뭐 우리말 순서하면은 뭐 조류독감인데 사실 또 조류독감하면은 사람들이 좀 강하다, 좀 질병이 좀 세게 온다고 느끼면요. 그래서 거부 반응도 좀 닭고기나 있고. 오리고기 소비가 이게 주니까 그래서 양계협회에서 좀 요구를 해가지고 AI로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아, 그럼 그 AI나 조류독감이나 사실상 같은 거군요. 말은 같은 말입니다. 말은 같은 말인데 조류독감 그럼 어감이 좀 강하고 또 네. 양계업자들이 보기에는 이 소비자들이 좀 거부 반응이 있고 네. 이렇기 때문에 정부의 건의에서 조류독감을 AI로 바꿨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병입니까? 예, 기본적으로 뭐 AI 경우는요, 사실 그 이제 저병원성, 고병원성으로 나누는데요. 저병원성 경우는 뭐 지금 H타입한 철새에는 16개 있는데 모든 철새들 저병원성을 태초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저병원성은 무슨 뜻입니까? 저병원성의 뜻은요, 주로 새에 감염되면요, 주로 호흡기나
장 정도에만 감염해서 큰 증상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저병원성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가금이 와서 어떤 이유든 간에 변화를 거치면 고병원성으로 변하는데요. 그래서 고병원성 경우는 일단 처음에 감염할 때는 주로 호흡기를 감염하지만은 그래서 감염된 그 닭이나 오리 내에서 전신 감염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거의 감염되면은 뭐 물론 오리 경우는 저항성이 높지만 닭 경우는 뭐 시간상의 문제지만 대다수가 이렇게 폐사하는 그래서 고병원성 경우는 고병원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그만큼 또 감염력도 높고요. 또 감염된 경우에도 질병성을 왜냐하면 많은 장기 바이러스가 질병을 일으키는 건요. 단순히 감염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바이러스가 많은 세포에 감염하면은 그래서 감염된 세포들은 이 바이러스는 세포에 있는 여러 가지 단백질 이용하거든요. 네. 그러면 세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폐세포에서 한두 개 감염하면은 질병을 이렇게 호흡을 하는데 이상이 없는데요. 그래서 폐세포 전체에 감염되면 그 감염된 세포들은 살 수가 없어요. 바이러스는 소위 말하는 철저한 기생충이라서 세포에 있는 모든 그 유용한 어떤 단백질이나 그런 것을 이용하고 그런 것을 또 합성 못하게 만들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많은 세포에 감염을 함으로써 세포가 죽게 함으로써 이제 그 숙주가 죽게 만드는 게 바이러스 생기입니다. 아주 나쁜 놈이군요. 예, 철저한 기생충입니다. 이번에 발병된 AI가 과거하고는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예, 기본적으로 일단은 국내 발생은 최초고 사실 또 농장에서는 아시아 국가에서는 최초 발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불행하긴 하지만 왜 유독이 우리나라에서 아시아에서 처음 발생했을까요? 사실 원인은 사실은 지금은 좀 시기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이 H5N8가 국내에서 발생해서 지금 아직 이제 한 달 지났고 계속 지금 이 의심 신고 들어오고 확산이 되고 있잖아요. 네. 지금은 어떤 면에서는 원인에 집중을 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과학적 분석하려면은 고창 종오리 농장 것을 과학자인데 바로서 분양을 해줘가지고 객관적으로 그래서 유전자 분석하고 그동안에 어떤 또 농장의 어떤 혈청을 해가지고 어떤 항체의 그 반응도 해보고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이 좀 부족하고 또 문제는 자 사실 원인을 사실은 농림부에서 지금은 논할 때는 아닙니다. 지금은 계속 확산되고 엄청난 피해가 그저 2차 피해부터 또 네.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방역 당국이 너무 소위 말하면 책임 회피 쪽으로 먼저 이렇게 하지 않았나 그 생각이 좀 드는 거죠. 학자 측면에서는. 네. 그 AI가 감염된 조류, 네. 가금류, 네. 인간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기본적으로 AI 경우는요, 우리가 무슨 생고기를 먹지 않으니까요. 끓여 먹이면 괜찮다고 이 얘기는 하지만 그걸 예. 또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AI 경우는 왜 열에 약하냐 이유가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왜냐하면 AI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철저한 기생충이라 했잖아요. 네. 자기들은 필수적인 유전자만 가지고 있고 모든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감염된 세포 이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AI가 이제 바깥으로 몸에 나올 때는 자기 몸을 우리 피부처럼 몸을 둘러싸고 나오거든요. 그게 그 감염된 세포의 막이거든요. 피부도 아니고 세포 아주 연약한 세포의 닭이나 오리의 세포의 막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열이 진짜 취약합니다. 우리가 피부는 그렇지만 이게 피부를 벗기고 만약 한 50도에 이렇게 불에 대도 피부가 손상이 되듯이 AI 경우는 이제 과학적으로 이 감염된 세포의 막을 가지고 나오는 기생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쉽게 열에 56도에서 한 30분 정도에 거의 100% 사멸하기 때문에요. 익혀 드시면은 감염될 가능성 거의 0%입니다. 화제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AI 이게 예. 참 문제되고 있는데 인체에는 아무런 해가 없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인체에 감염된 동남아 이런 데서 닭하고 같이 이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감염되는데 우리 경우는 이 외부에 감염된 게 노출되거나 또 같이 마당에서 옛날에는 그래서 살았지만 그죠? 네.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요. 거의 또 감염될 가능성이 적고 또 이 바이러스는 또 기존의 바이러스에 비해서 이제 병원성이 약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 감염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체에? 예, 그런 경우는 이제 바이러스 외국의 경우는 사망자도 나타나지 외국 않습니까? 경우는 그렇습니다. 외국 경우는 H5N1 경우는 사망률이 상당히 예, 30% 많이 50% 죽고 되는데 그랬죠. 국내 경우는 또 의료 시스템이나 이제 그런 게 때문에 특히 또 이 H5N1의 새로운 바이러스 경우는 상당히 이렇게 이 마우스 실험을 해봐도 기존의 바이러스에 비해서 상당히 질병성이 약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같은 그 AI로 인해서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사람이 무슨 사망 사고 이런 거는 없군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큰 문제는 아닙니다. 단지 이제 염려를 하는 거는 이 바이러스가 퇴출이 안 되면요. 계속 이제 농가에서 이렇게 피해가 고병원성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피해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뭐 살처분도 하고 뭐 지금은 정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입니다. AI에 걸린 조류들 이런 백신이나 뭐 치료법 같은 거는 현재 획기적인 방법은 없습니까? 예, 이제 그게 중요한 하던데요. 사실은 이 AI의 닷 경우는 지금 중국이나 인도네시아나 다른 나라도 두 가지 정책을 씁니다. 왜냐면 우리처럼 거의 1, 2년마다 발생하니까요. 이제 그런 나라들은 지금 감염된 것은 살처분하고요. 그러지 않은 걸 뭐 예방적 살처분하는 곳이나 아니면 또 감염되지 않은 지역은 백신 정책을 해서 사실 뭐 베트남 이런 데도 백신 하기 전에는 환자가 급증했거든요. 그래서 백신 하고 난 뒤에는 거의 뭐 환자 수가 뚝 떨어졌습니다. 이제 가금하면서. 철새가 감염의 어떤 한몫했다 뭐 이런 얘기도 뉴스 나오는데 네.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뭐 말씀드리면요, 철새 경우는 고병원성을 제가 저병원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건 과학적으로 우리 인플루엔자 학회, 국제 학회에서 다 논문에 다 나오는 기본적인 개념은요. 철새는 고병원성을 창출하지 않습니다. 일단 철새는 반대로 이렇게 스피드업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닭이나 오리에서 고병원성이 감염되면 거기서 이렇게 철새에 다시 묻어진.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지금 경우도 보면은 뭐 좀 더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2009년부터 농림부에서 철새가 만약 가능성이 있으니까 해서 9개 수의과대학에 해서 저희 수의과대 포함해서 그 철새 분변을 계속 검사해 왔거든요. 그래서 발생 이전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후에는 좀 철새변도 나오고 저희들도 지난주에 풍세천에서 그 발생 문제 근처에서 철새변에서 이 바이러스 분리를 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하면 발생하면은 2차 감염은 철새도 됩니다. 그거는 뭐 부인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가장 이제 나중에 이제 이 방역이 끝나고 저희들이 더 따져보고 또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진짜 원발, 다시 말하면 고창에 최초 얘가 철새가 옮겼냐. 그거는 대해서는 사실 국제적으로 이렇게 보면 좀 예를 들면 시베리아에서 오는 철새들이 많잖아요. 그쪽 시베리아에서 역학조사를 일본 팀도 많이 해보거든요. 하면은 고병원성이 나오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또 많은 연구를 이렇게 논문을 이렇게 보면은 거의 예를 들면 이집트 경우도 보면요, 이렇게 발생 이전에는 그 철새들 거의 안 나옵니다. 발생하면은 그만큼 닭이나 오리는 바이러스를 대량 만드는 숙주거든요. 그러면 뭐 발생하면은 새들은 먹이 사냥을 하잖아요, 밤에요. 그러니까 그게 농장 항상 먹이가 있으면 냄새가 맛있는 냄새가 나거든요. 사료라는 맛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2차 오염되면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지. 이제 우리가 저희들이 과학적으로는 많은 논문이나 뭐 데이터베이스 찾아보더라도 쉽게 말하면 발생하지 않은 그 청정 지역에 이 바이러스들이 막 이렇게 계속 고병원성이 분리되면은 철새가 주요 원인이다 할 수 있는데 대다수는 발생하는 그 나라 주에서 그동안 과학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고, 저는 이 H5N1 국내 발생 이 바이러스 경우는요, 과학적으로는 왜냐하면 철새에서 분리된 유전자가 미국에서 운영하는 그 NIH 보건원이 운영하는 유전자 은행이 있거든요. 거기는 아직 철새에서 고병원성 이 바이러스 분리된 것은 또 유전적으로는 아직 없습니다. 이 철새는 일단은 죄가 없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이제 발생한 후에는
글쎄, 이후에는 2차 원이 모든 게 되니까 첫째만 네. 되는 게 아니고 그렇지만 주요 감염원은 발생 농장 주위에 있다. 네. 그게 이제 철새는 괜히 애꿎게 좀 욕을 얻어먹고 예, 있는군요. 그렇게 봐야 그 돼요. 주변에 날아다니다가 예, 이제 뭐 사료도 그렇지요. 먹고. 예, 네.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은 뭐 저도 뭐 누구를 비난하는 게 아니지만은 사실 방역이 실패입니다. 네, 그 방역 문제 때문에 괜히 애꿎은 철새가 가끔 예, 욕을 저는 그렇게 얻어먹고 있군요. 봅니다. 근데 교수님 이게 이제 이 AI 이거 발생할 때마다 살처분이 이제 가장 심각한 이슈가 되지 예, 예,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 방역 당국에서는 반경 3km에 살처분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강한 뭐 조류들도 예, 예. 같이 묻히고 또 침출수 때문에 문제가 그렇지, 되고 있는데 그렇지. 현재 정부의 방역 당국의 이런 대응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기본적으로 전문가로서. 뭐 살처분을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과학자로서. 왜냐하면은 사실 이 고병원성 발효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3kg가 아니라 살처분 안 하면 감염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별적 살처분 나는 그런 것도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서는요. 몽땅 그냥 예, 살처분해야 그래서, 되는군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빨리 백신을 도입하라. 늦기 전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신을 도입하지 않는 한 살처분하지 않고는 막을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뭐 충남이나 어떤 충북이나 이럴 때 저도 안타깝지요. 왜냐하면 건강하고 아직 걸리지 않은 것도 이런 데서 살처분하는 사실 3kg도 사실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요. 뭐 10kg도 마찬가지고요. 아, 이제 3km도 안전하진 않다. 않습니다. 네. 그것도 사실은 뭐 이제 이 어떤 구제역 그 매뉴얼에 따라서 하는 거지. 그래서 AI 대해서 특히 이제 고병원성 AI 대해서는 사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연구한 학자 입장에서는 이 고병원성을 지금 백신 하지 않나 살처분 하지 않으면요 토착가 됩니다. 그러면 진짜 걷잡을 수 없는 상황 가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늦기 전에 백신을 도입하든가 아니면 살처분은 더 강하게 해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살처분은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유일한 대안이 백신 될수 정책을 있군요. 쓰지 않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구제역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렇게 백신 초기에 하라고도 안 하다가 거의 3조 원은 피해를 주고 지금 구제역 백신을 해가지고 청정 지역을 왜냐하면 백신 한다고 뭐 국제소액 사무국에 청정 지위를 획득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백신 한 후에 한 1년 정도 바이러스 검사해서 더 이상 안 나오면 청정지역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저도 방역당국에서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저도 뭐 10년에 한 번 발생하면 살처분이 가장 깨끗합니다. 물론 안타깝지만은 네. 과학자 입장에서는 네. 그렇지만 뭐 정부도 지시해듯이 그럼 2년마다 나오는 이건 뭐 동남아 수준하고 뭐 중국과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네. 말씀드려서. 네. 그런데 그런 나라들은 현명하게 그러니까 백신 하고 살처분을 동시에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언론을 보면 살처분하는 장면이 그냥 발생 농장만 나오지 가금 시장 정도만 나오지 이렇게 대량 살생을 하지 포크레인 않거든요. 동원해서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이런 는 없군요. 없는 거지. 어느 나라도. 왜냐하면 뭐 네덜란드 경우도 2003년도에 고병원성 발생하고 10년도 한 번도 발생 안 했거든요. 그리고 또 미국 경우도 83년도에 고병원성 발생하고 20년 넘었잖아요. 27년 동안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반증으로 보여줍니다. 우리 얼마나 저 방역 시스템이나 이게 소위 말하면 미리 그 감지할 시스템이 안 돼 있는지를요. 그러니까 네. 그런 수준으로 하면서 살처분하면 저도 이해를 합니다. 뭐 10년에 한 번 발생하는 사실이 뭐 바이러스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막는 건 쉽지 않지만은 그렇지만 이게 거의 2년마다 하는데 그것을 그냥 정책은 선진국 정책을 도입하고 실제로 우리가 감염은 후진국 수준인데 그런데 그 정책이 듣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네, 예, 그래서 지금은 늦기 전에 저는 백신을 백신을. 빨리 도입을 해야 된다. 그 백신을 만드는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노출돼서 더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주장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 이제 그 반대론들이 뭐냐면은 백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변종 바이러스 생긴다 위험성 얘기하는 게 노출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농장에 생긴다는데 사실 이제 고병원성 AI 동남아 이런 데는 이제 백신을 하는데 어떤 뭐 워낙 중국도 크니까 어떤 데 백신을 공급을 잘 하지 않거든요. 근데 제대로 백신 하게 되면은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고병원성 AI가 우리 농민들 의식 정도는 진짜 제대로 백신 할 겁니다. 또 수의사들이 구제도 지금 수의사들이 백신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은 수의사들인데 수당을 주고 백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구제도 지금 잡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농민들한테서 주사도 잘 못 놓잖아요, 솔직히요. 뭐 잘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만 지금 전국에 그 공중 수의사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 분인데 농장별로 책임지고 백신을 제대로 도입하면은
저는 큰 문제 없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AI하고 네. 구제역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자주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쉽게 말하면요, 이렇게 발생하려면은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세포에서만 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세균 경우는 그냥 뭐 세포 좀 더러운 환경에서 자라지만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세포에 자라. 다시 말하면 그만큼 많이 대지도 좁은 땅에 많은 양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네. 국민들 워낙 닭고기, 돼지고기를 좋아하고 물론 중요한 우리 국가 산업인데 좀 그래서 일단은 사육 두수를 그래서 우리 단위 면적당 너무나 높잖아요. 한정된 그 나라 공간에 너무 많이 나라 이제 땅에 우리나라 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뭐 농민들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슬픈 얘기군요. 슬픈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이 식량 자원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 농민들이 엄청나게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만 질병은 특히 이렇게 고병원성 이런 것들은 농민들이 막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좁은 나라에서 많이 키우다 보니까 생기는 뭐 좀 부작용 같은데. 그런 거지. 그래서 농민들 잘못 아닙니다. 그 절대로. 과정에서 그 말 못하는 닭과 오리만 죽고 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최근에 삼진 아웃제를 예. 도입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예. 뭐 어떻게 보십니까? 삼진 아웃제에 기본적으로 대해서. 지금 뭐 최초 발생한 80% 보상해주고 두 번 하면 60%, 뭐 세 번 하면 20%에서 거의 뭐 보상 안 해주는 건데요. 안 해주겠다는. 네. 근데 그거는 탁상공론입니다. 왜냐하면 이 AI는 고병원성 AI는 농민들이 막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아. 왜냐하면은 이 AI는 한마디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육 환경이 안 좋다고 AI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숙주에서 생존하기 때문에요. 세균처럼 위생이 나쁜 데는 세균이 많이 자라거든요. 이렇게 그렇지만 바이러스는 예를 들면 뭐 더러운 뭐 예를 들면 그 농장 어떤 그 환경에서 바이러스 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뭐 0.1 마이크로에서 전자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농민이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다수가 이 조류 인플루엔자를 에이비안 인플루엔자 뜻은 공기로 가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농민들도 지금 하소연 하잖아요. 죽도록 소독해도 발생하거든요. 아, 방법이 없군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반대로 지금 보상 안 해주면은 내라도 지금 같은 바이러스 같은 건 신고 안 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큰일 나겠군요. 왜냐하면 유경오리나 뭐 이런 것들은 뭐 한두 달 만에 시장 나거든요. 네. 사실 거의 치사율이 별로 많이 나지 않는 정상 약한 이런 바이러스 같은 지금 발생한 것 같은 경우는 더 신고 안 하게 되겠지요. 큰일 나고. 그러다 보면 토착화 되지요. 그때면은 쉽게 말하면은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삼진 아웃제 이거 하면 안 되겠군요, 교수님 말씀. 더 많이 보상해줘야 됩니다. 아. 그거는 이 바이러스 알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저는 뭐 누구 편도 아닙니다. 사실 농민단체도 저도 저한테 항의를 많이 하거든요. 워낙 네. 바른 소리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뭐 누구 편도 아닙니다. 이거는 네. 바이러스를 아는 사람, 저도 바이러스 직접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이거는 농민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진짜 탁상 공론이고 그래서 청와대에서 막아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면 안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방역 당국과 농가에 대해서 양쪽에 다 좀 뭐 충고라든지 이렇게 하고 싶은 말씀이 권고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있을까요? 지금은 뭐 일단 방역을 총동원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방역 정부 당국. 방역 당국 경우도 소위 말하면 발생의 전염의 주원인인 소위 농장 주위에 제대로 방역을 하지 철새 이야기 좀 철새 얘기는 그만하고 그만해라. 그거는 네. 나중에 하고 네. 그다음에 그쪽에 집중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네. 소독제를 들어보야 됩니다. 그래도 쉽지 않습니다. 발생하는 문제는. 네. 그다음에 농민들께서도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소독도 이렇게 낮에만 하지 마시고 네. 좀 힘드시지만은 한 4시간 간격으로 야간에도 우리 군대 보초 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농장 주위에 해서 이 소독을 철저히 하고요. 또 특히 농장은 가능하면 출입을 적게 해야 왜냐하면 결국은 공기 들어가기 때문에 문을 통해 들어가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농장 출입도 이렇게 문을 적게 열고. 근데 공기를 통해서 하면 뭐 문 열고 닫는 거 그러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 말하면 이제 그 횟수를 줄일수록 결국은 뭐 항상 이게 그 바이 찬스잖아요. 그죠? 네. 적은 양이 처음에 들어오니까 그런 식에서 일단은 뭐 소독을 밤에도 군대 보초 쓰듯이 좀 고생스럽지만 해야 조기에 종식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모셔서 말씀을 나누니까 그동안 뉴스에서 AI에 대해서 많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비로소 이제 감이 잡히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그런 구체적인 밑그림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2003년 이후 최근까지 5차례나 발병하며 전국적으로 큰 피해를 양산한 AI, 국민들의 불안감을 없애고 더 이상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안일한 대응에서 벗어나 실효성을 갖춘 제대로 된 대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상만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